아무튼 네,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재입니다. 네. 자, 오늘 574돌 한글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휴일인데 내일도 공휴일이죠. 예, 그리고 모레까지 예, 이 황금 같은 그 3일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나라말이 사라진 날 복콘서트를 찾아주셔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해방 이후 이 사장의 제목이 이제 그 한글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글 시대가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한글 시대를 연 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한글의 시대를 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한글의 시대를 연 분들 조선 어학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참 놀라운 게요. 그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8월 17일에 그 함흥 형무소에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이제 풀려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서울로 오는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가 기차를 타고 들어오신 게 8월 19일 밤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문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실제 이제 이분들이 형무소를 나올 때 그 형무소 앞에서 이분들 그 추록 장면을 본 그 어떤 소년이 이근엽이란 분인데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상처투성이의 미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초를 당했다.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8월 19일 밤에 이분들이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저 같으면은 일주일 정도 어디 만일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럼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좀 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이제 재건하고 그리고 학회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글 강습회 왜 그러냐면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한 78%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우리 글부터 이제 가르치는 게 아주 그 시급한 그런 과제였고요. 또 이제 민족어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일본어를 강제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어를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고 또 이제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은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제 때까지는 다 일본어로 된 그런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일제 시민교육이니까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한글 전용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글 첫걸음이라는 우리말로 된 또 한글로 낸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맹률이 78% 정도였기 때문에 성인들도 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교재로 성인들이 또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이 한글 첫걸음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교과서들, 뭐 사회 교과서라든가 뭐 여러 이 책들을 편찬하는데 아주 그 조선어학회가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가로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한글 첫걸음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이전까지 책들은 거의 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전통적인 그 세로 쓰기 방식으로 다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가로를 쓰는 게 좋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글은 가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족어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해방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습관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 일제가 물러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말을 써야 된다. 이것은 뭐 100이면 100 다 이제 동의하는. 물론 이제 일부 뭐 경찰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말로 뭐 연설을 한다든가 뭐 그런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다 당연히 우리 조선 사람들 해방이 됐고 조선말 써야지. 그런데도 이게 언어가 습관이라 이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나면 반가우니까 그냥 야 김상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으로 예 일제 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아침에 이게 이제 순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일본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위에 있는 이런 쓰리라든가 스매끼리 뭐 다쿠왕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매치기를 이제 쓰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쓰리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매끼리는 혹시 뭔지 아세요? 스매끼리? 네, 손톱깎이.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손톱깎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쿠왕은 뭘까요? 네, 단무지.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때는 이제 별 의식 없이 벤또 들고 그리고 이제 다쿠왕 이런 거 이제 반찬으로 싸가지고 다니고 엄마가 물기로 오라고 하면은 이제 바켓스 들고 우물가에 뛰어가고 뭐 이런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말들을 이제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조선어학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말 도로 찾기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 사시미 뭔지 아시죠? 예, 사시미가 그 칼이 아니고 생선회, 그리고 이제 스시 이제 생선 초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말로 생선회, 초밥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동도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락국수로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우동 따로 쓰고 가락국수 따로 쓰죠. 그게 이제 뭐가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몸에 밴 그런 일본어들을 좀 빨리 좀 속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빠이, 분빠이, 아싸리 뭐 이런 말을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어학회가 1929년에 이제 편찬을 시작했던 조선어 사전 이것이 이제 큰 사전이란 이름으로 이게 이제 첫 권은 1947년에 나왔는데 이때는 조선말 큰 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완간을 할 때는 앞에 조선말을 띄고 이제 큰 사전으로 해서 6권이 완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말이 떨어진 사연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948년에 이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이란 말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각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조선말이라는 걸 띄고 큰 사전 이렇게 발간을 한 거고요. 이 조선어학회는 지금은 이제 한글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또 이름을 바꾼 사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어학회라는 말을 계속 쓰기가 이름을 쓰기가 좀 불편했고 특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해방 후에 조선어학회 대표였던 이금로 선생이 48년 4월에 남북 정치 지도자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이때 여기에 참석한 다음에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서 정치인으로서 국어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이 좀 쓰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이제 한글학회
란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사전이 57년에 완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8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전 6권 만드는데 28년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이라는 게 이걸 왜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 주시경 선생이 말모의 편찬을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대개 이제 문명 국가들은 보니까 사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동아시아의 문명 국가인데 사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의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말글을 지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이다. 이런 그 결의와 언어의 운명은 하나. 이런 그 언어 사상관을 바탕으로 한 이런 강한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제 사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전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그 낱말풀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 삶의 어떤 총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보면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뭐 알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예. 지금도 이제 한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조선어학회는 해방 후에 이제 이 한글 전용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대중의 시대인데 이 대중의 시대에 한자는 걸맞지 않는다. 한글이어야 대중의 시대를 열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중들이 글을 알고 그리고 계몽이 돼야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 11월 30일 한자 폐지 실행회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12월 8일에 이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이제 교과서에 그러니까 초중등 교과서에 한자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48년 10월 9일에 이제 반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한글 전용법을 만들고도 사실 오랫동안 이 한글 전용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학회가 이런 한글 전용 운동을 할 때도 이 한글은 그러니까 언문이라고 얘기했죠. 언문은 이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다. 이런 걸 남자들한테 가르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후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그 최만리 등 7 그 집현전 학사들이 후민정음 언문을 갖고는 학문을 할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학문이라는 게 이제 유학이고 성리학인데 그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15세기 일인데 지금 19세기, 20세기에 넘어와서까지도 그와 같은 생각을 이제 고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한글 전용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조선어학회의 생각과 활동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학문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논문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냥 한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대로라면은 사실은 논문을 쓸 수 없는 거죠. 한글은 그냥 편지나 쓸 수 있고 일기나 쓸 수 있고 뭐 시나 쓸 수 있고 이런 거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글로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온 그 해방 이후에 한 70년 세월 동안에 한글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글 시대 또는 이제 한글 전용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사실 이제 15세기에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창제한 언문, 바로 그 언문, 그 한글의 시대가 오랜 세월 이제 흘러갔습니다만 이제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뭐 그림도 곁들여져 있는 그런 책인데 이것을 낸 작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순천에 계신 분들인데 평생 학습관에서 정말 까막 눈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그 답답했던 거 이것을 한글을 배우면서 이제 눈을 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도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이 책까지 이제 출간을 하신 건데 여기 이제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커피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살맛 나는 세상.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계좌번호, 금액을 썼습니다. 은행 직원이 글을 예쁘게 쓴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글을 모를 때는 애들 보고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척척 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 한글 덕분에. 예.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도 국한문을 계속 쓰고 있다면 아마 이분들은 아마 문맹으로 생을 마감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그 한글의 어떤 좋은 점, 고마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4장에서는 이 조선어학회가 해방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적었는데요. 제가 이제 4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해방 이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빨리 정상화가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고속 성장 이런 것을 한글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일한 언어인 한국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할 때도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쉽게 뜻을 모으고 결론을 내리고 추진을 한다. 그리고 아주 쉬운 문자, 이게 이제 문자는 이제 문명의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그 문명의 기초가 되는 아주 좋은 그 글자 한글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문명 사회를 아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선학회가 선택한 이 한글 전용의 길이라는 것은 세종의 뜻이고 그들의 스승인 주시경의 뜻이고 그런 건데 바로 이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문자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꿈꿨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언어와 결의 운명은 하나.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어를 그냥 단순히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또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제 때는 우리에게 이제 한글은 목숨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한글은 희망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순서 나란말이 사라진 날 책의 그 4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사실 저 혼자 떠들었죠. 예. 네, 예. 문자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쉼표나 네네네. 물음표나 느낌표 네네. 이런 것도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한글 맞춤법을 이제 국립국어원 그 이제 누리집에 가면은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있고 거기 이제 한글 맞춤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마 이제 부호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다 해놨을 겁니다. 마침표, 쉼표, 뭐 인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제 글을 써야 맞는 거거든요. 예, 혹시 또 예, 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예, 저쪽에 먼저 먼저 예. 일단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 팬분들은 세 가지예요? 네, 세 네. 가지예요. 그 중에 뭐 몇 번째를 선택해서 드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 책이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신 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네. 네,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네. 번째로는 되게 장 구성이 다양하던데 이 장 중에 가장 애정을 갖고 쓰신 부분이 어디신지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책을 읽을 10대, 20대 청년들에게는 어떤 꿈들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지 이 책을 네네. 통해서 어떤 꿈을 좀 나누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이거 왜 썼느냐 네. 이 책을. 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한국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의 주제를 바로 이제 한글 역사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일제 때 이제 조선학회 역사도 알게 되고 해방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 선열들의 어떤 삶의 의미 그리고 그분들이 물려주신 유산의 가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만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이 쟁쟁한 학자들, 이 석학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쓴 책이 좀 어려워요. 좀 학술적이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딱 이런 느낌의 책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쓰신 부분.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한 데가 없는데요. 예. 네. 예. 무리한 질문을. 예, 아닙니다. 예, 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의 역사는 또 많이 기억을 하세요. 예, 왜냐면 워낙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원래 이 상처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의 일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내면서 물론 이제 조선학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 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정말 이분들이 한글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 이걸 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금 10대, 20대들 네. 읽게 된 10대, 20대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제 때 우리 말글을 지키신 분들 왜 지키셨을까? 그분들의 꿈은 뭐였을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만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저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말글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이제 공통이고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말글을 지키고 이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들이 이제 그것을 당연히 이제 맡아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